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체리 열매를 그려볼까 해요. 사과, 배, 귤 등등 질감은 좀 다르지만 모두 동그란 이렇게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색하는 원리를 이해하는데 오늘 이번 시간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이 체리는 약간 그 검은색 자줏빛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한번 최대한 비슷하게 느낌을 살려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사용한 재료를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연필은 파버카스텔 H 사용할 거고요. 지우개, 종이는 이번에는 아르시 종이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 제품 2절짜리를 계속 커팅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캔션 아르시지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사이즈는요 12.5에 18cm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커팅을 해 놓은 거고요. 물감은 미션 미젤로 퓨어 피그먼트 사용했고요. 사용한 컬러들은 이따가 채색하기 전에 일단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용할 붓도 채색을 하기 전에 같이 또 다 같이 알려드리고 자세한 정보는 아래쪽에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다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리를 보시면 일단 스케치하기 전에 체리를 한번 보면 이렇게 체리처럼 둥근 물체들은 스케치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단숨에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물체들은 어떤 단순함 속에서 분명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그림 그릴 때 그거를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해주고 최대한 그 특징이 잘 살 수 있도록 관찰을 좀 잘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어떤 극사실화가 아닌 이상은 그림은 좀 언제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리는 사람에 의해서 그 색감도 포인트 부분도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고 나는 어디로 포인트를 잡아줄까,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을까, 여기 이쪽으로 잡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화면을 보니까 조금 시커멓게 나오기는 하네요. 제가 그 찍어둔 사진을 같이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줄 거냐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으로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매끈매끈한 질감에 이렇게 연한 이렇게 점이 탁탁탁탁 찍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체리의 그 껍질 그런 느낌이 잘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게 색깔이 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조금 더 자줏빛, 요런 데는 군데군데 조금 더 검정에 가까운 자줏빛,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체리가 아주 탱글탱글하고 그렇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 이게 며칠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분이 살짝 날아가서 군데군데 이렇게 뭔가 스크래치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리는 데는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느낌이 잘 나올 수 있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뒤에다 뭘 하나 받쳐볼까요? 휴지. 뭔가 이렇게 놨을 때 좀 더 예뻐 보이는 위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테이프나 뭐 휴지 이런 것들 이용해서 좀 그 부분을 좀 받쳐줘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제 내가 만드는 거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약간 윗모습을 보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 꼭다리가 좀 잘 보이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스케치를 들어가 볼게요. 먼저 스케치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저희가 해야 될 거. 화면에 어디에다가 그릴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크기로 그릴 건지 위치와 크기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중앙이면 중앙에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치게끔 얘도 약간 사과 모양으로 위쪽이 조금 넓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얄쌍해지는 그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쪽 폭이 조금 더 좁게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주고 얘가 뻗어나가는 방향을 이렇게 먼저 잡아줄게요. 자, 요거는 이제 하다가 정확한 형태를 그리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작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단은 위치와 크기를 잡아놓고 중심이 되는 이 꼭다리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약간 수채화를 세밀하게 그리는 그냥 그런 정도인데 진짜 보테니컬 하시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자세히 그리시는지 막 돋보기 같은 거랑 현미경 이런 거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끝에 꼭다리가 굴곡이 있네요. 약간 이렇게 뭔가 벌집 모양 같기도 하고 어쨌든 끝이 좀 도톰해요. 이렇게 한 번에 샥 그리지 말고요. 이렇게 선을 약간씩 끊어가면서 여기에 연한 마디가 하나 있어요. 이런 거. 연한 마디 하나 그려주고 사실 그 비슷한 위치만 잡아주는 거지 막 이렇게 저희가 현미경을 보고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최대한 요 느낌이 잘 살 수 있도록 눈을 크게 뜨고 한번 관찰을 해본다는 의미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가지가 살짝 뜯겨서 약간 들려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일단 체크 정도? 왜냐면 요렇게 해놓으면은 스케치를 요렇게 안 한 거랑 나중에 채색할 때 그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스케치가 미리 요렇게 돼 있으면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저희가 채색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이렇게 나무의 질감이 살아있네요. 빛이 지금 양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빛 설정을 이렇게 오는 걸로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더 진한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쪽 요 아래쪽이 어두워지는 영역이 될 거예요. 그쵸? 요렇게. 자, 여기 뒷부분 라인을 한번 잡아줄게요. 요 라인을, 바깥 라인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일 튀어나온 부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수평을 그어봐서 이 꼭다리 요 중심점에서 요만큼의 높이가 어느 정도,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을 해보고, 높이는 상당히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는 거랑 제 쪽에서 보는 거랑 약간 굴곡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러면 요 폭이 나오겠죠. 여기가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를 체크를 해줬으니까 살짝 지우개로 지워준 다음에 한 번에 샥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라인을 잘 보면서 그리고 지금 그림자가 너무 져서 너무 안 보이는데 요 체리의 끝부분, 완전 그 바깥 라인 부분이 어딘지를 또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일 튀어나온 요 부분보다는 살짝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왜냐면은 체리의 일단 모양은 사과처럼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얇아진다는 그 느낌을 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불필요한 선은 그때그때 지워줄게요. 체리가 은근히 둥그스름하면서도 각이 져 있어요. 군데군데. 일단 요렇게 이렇게 둥근 것보다는 약간 각이 지면서 요런 느낌. 이렇게 그려주고
가장 밝은 부분은 이제 여기가 될 건데, 왜 저희 사과 어릴 때 사과 그림 그려라 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려놓고 요렇게 웃는 입모양 그리고 요렇게 그렸었잖아요. 자,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근데 이 부분의 이 라인을 어디로 잡아줄 건지 요게 좀 중요한데, 이렇게 꼭지에서 돌아 나오는 이 부분이 상당히 넓거든요. 이 밝은 부분의 면적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짝 잡아 볼게요. 얘는 나중에 스케치 선이 특히나 또 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연하게 그려주고, 이거 옆에 바로 하이라이트 반짝거리는 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얘보다 살짝 아래쪽 요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반짝하고 보이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래로 좀 내려오면서 여기가 조금 더 또 이렇게 둥글스름 나오면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 그쵸? 그래서 이걸 두 군데로 잡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연하게 잡아 놓고 이따가 색칠할 때 여기를 비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여기가 가장 밝은 부분. 이렇게 넘어갈수록 어두워지는 부분인데, 체리의 본래 색깔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여기예요. 요렇게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요 부분. 이 부분이 본래의 체리색이 가장 많이 나는 부분. 그럼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밝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좀 더 진하게 도드라지면서 앞으로 톡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그림자. 자, 그림자는 이게 체리가 바닥면에 닿아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체킹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체리 있으니까 그림자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 체리가 바닥면에 만약에 요만큼 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컵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컵이 머그잔하고 얇은 유리잔하고 바닥면 닿는 부분의 면적이 달라요. 그러면은 요 닿는 부분부터 그림자가 요렇게 시작이 되겠죠. 이 밑에 원통이 숨겨져 있는 바닥면을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이 바닥면은 요만큼. 그래서 이 그림자의 면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바닥면이 많이 닿고 있으니까 그림자의 면적이 넓을 거고, 얘는 바닥면에 얇게 닿아 있으니까 면적이 조금만 닿아 있으니까 그림자도 같이 면적이 작을 거고. 그럼 체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사과처럼 닿는 면적이 이렇게 얇아요. 아니, 얇은 게 아니라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면에 닿는 부분은 요 정도. 그치만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바닥면이 이제 요렇게 닿아 있으니까, 그리고 요만큼 요렇게 그림자가 또 빛이 요렇게 들어오니까 이쪽이 어두워지나, 또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아이고, 자, 바닥면이 면적 닿는 부분이 요 정도기 때문에 시작과 이 끝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만큼이 이 체리의 그림자예요. 그치만 자, 이제 부피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부피가 있잖아요. 왜 사람도 작은 덩치인 사람이 있고 큰 덩치가 있는 사람이 있듯이, 이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덩치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요만큼의 부피가 있죠. 넓이. 빛을 이제 요 위에서 받기 때문에 이만큼의 그림자가 또 같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닿아 있는 게 아니라 얘만큼의 넓이감으로 같이 퍼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바닥 면적 해서 바깥쪽으로 살짝 나가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등치만큼. 요렇게. 이쪽도 조금 더 나가주고, 너무 딱 떨어지게 그리는 것보다는 그림자는 약간의 그 여지를 남겨주세요. 어떻게 퍼질지 가면서 그라데이션을 살짝 시켜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 닿는 부분, 물체와 바닥면이 닿는 부분이 제일 진할 거고요. 요 정도. 제일 진할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그림자가 옅어질 거예요. 왜냐면 빛이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케치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좀 이렇게 계속 자세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자세히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시작을 이제 이렇게 자꾸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바닥면과 물체가 닿는 이 바닥면 부분이 제일 어두워요. 이 빛이 모든 바닥면을 다 비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바닥에서 반사된 빛을 저희가 또 찾아줘야 돼요. 그게 바로 역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사광 또는 반사광. 이 역광하고 반사광이 꼭 필요한 이유가 얘네들 때문에 또 입체감이 훨씬 더 잘 살거든요. 바닥면과 물체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요렇게 칠했던 요렇게 라인을 정했던 여기가 이제 본색이라고 했잖아요. 이 본색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바닥면이 닿는 바로 그 직전의 부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요 부분이 역광, 반사광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빛이 반사돼서 이 흰색 바닥이 비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밝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밝게 처리를 한다는 게 이 하이라이트처럼 밝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밝은 부분을 남겨주는 거죠. 자, 이렇게 스케치를 다 했어요. 너무 힘드시죠? 자, 일단 나머지 요런 거 연필선들을 한번 싹 지우고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일단 한번 채색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 종이는 아르시 종이고요. 아르시 캔손 아르시 중목 300g 짜리고, 오늘 사용하게 될 컬러, 얘를 테스트하려고 제가 쓰는 종이는 늘 제가 써왔던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 중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결이 되게 굴곡지게 나오죠. 이 두 개를 굳이 지금 채색을 하기 전에 한번 비교를 잠깐 하자면, 자, 요렇게 보시면은 얘는 입자가 똑같은 중목인데 얘는 입자가 되게 고와요. 얘보다. 약간 거칠기는 있긴 하지만 얘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조직이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조직이 좀 잘 보이는 편이고, 색깔 자체도 이 아르시보다는 되게 순백색, 되게 하얀색에 가깝고요. 얘는 아르시 자체는 약간 미색을 띠는 것 같아요. 약간 아이보리 컬러의 밝은 아이보리 컬러. 그래서 사실은 아르시 종이 질감이 훨씬 좋은데 이 종이 자체의 그 컬러 때문에 그렇게 손이 막 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림이 보이고 좀 더 은은하게 그림이 완성되는 거는 이 아르시 종이가 좀 더 적합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일단은 뭐 종이도 마찬가지 붓처럼 뭐 취향의 차이기 때문에 일단 특징을 잘 알고 계시면 나한테 맞는 종이를 그것도 하나씩 찾아가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자, 체리 색깔을 한번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화면에는 체리가 되게 거무튀튀하고 까맣게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일단 오늘 이제 믹싱해서 사용할 컬러가 여기 보시면 퍼머넌트 레드딥. 자, 물을 좀 더 타면은 요런 컬러예요. 이렇게 얘하고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 얘는 약간 저희 오페라 컬러의 붉은색을 조금 가미한 느낌? 물을 좀 더 많이 타볼게요. 이렇게 약간 핑크, 거의 핫핑크 느낌이 살짝 나거든요. 이렇게. 요 컬러하고, 그 다음에 번트 시에나. 번트 시에나는 노란기가 가미된 갈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 컬러.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울트라마린. 울트라마린은 진짜 약방의 감초처럼 여기저기 다 쓰여도 너무너무 예쁘고 되게 그림의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주는 그런 색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단트론 블루라는 게 있어요. 인단트론 블루는 약간 밤하늘 컬러? 밤하늘, 그 까만 밤하늘에 컬러 느낌이 좀 잘 나는 그런 군청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전체 색깔을 배합을 해서 체리의 컬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퍼머넌트 레드하고 퍼머넌트 레드 딥하고 지금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 이 두 가지를 일단 섞었고요. 여기다가 울트라마린을 섞어주면 약간 진한 보라 계열의 자줏빛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요걸로 이제 조금씩 더 맞춰가면서 컬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다 섞을 필요는 없고 일단은 여기도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는 번트 시에나도 살짝 같은 레드 계열 계통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컬러를 이렇게 좀 정하고 약간 물을 좀 타서 여기다 한번 칠을 해볼게요. 이렇게 검은 자줏빛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울트라마린을 조금 더 섞게 되면 좀 더 진한 자줏빛이 나오겠죠? 거의 블랙에 가까워 보이는 블랙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 요렇게 색을 정해 놓고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채색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물을 깔아주고 확실히 RC 종이는 되게 조직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지는 소리 들리시죠? 들리시나? 촘촘하게 물을 발라줄게요. 물을 바르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만들어놨던 색감을 중간색이 될 만한 위치에 아까 왜 저희 이렇게 중간 톤이 될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부분을 남기면서
요 부분,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남기면서 한번 아르씨는 이 종이 자체가 되게 튼튼하기도 하고, 이제 종이가 이제 물을 머금고 있는 그 특성이 되게 좋아서, 이렇게 그냥 놔둬도 알아서 퍼질 뿐더러 얘를 다시 이렇게 비벼주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은 조금 적게 해서, 왜냐면은 여기서 물을 톡 떨어뜨리게 되면 쫙 번져버리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여기에 썼던 물 양을 기준으로 더 들어가지는 말고 좀 덜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밑색을 먼저 이렇게 깔아줄게요. 지금 이렇게 터치의 방향은 아까 제가 이렇게 스케치 할 때 선 그렸던 그 라인대로 지금 채워주는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반사광 부분이니까 조금씩 천천히 비우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안으로 들어올수록 여기가 어둡겠죠. 요렇게 안쪽 부분 라인을 그려주시고 물에 좀 씻어서 붓을 이렇게 물기가 없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경계 부분을 이렇게 풀어낼 거예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젖은 느낌으로 풀어내는 그라데이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체리를 완성을 한번 해볼 건데, 물을 좀 깔고 이 물 깔던 붓으로 다시 살짝 옆을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붓을 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물을 좀 밑부분에 깐 다음에
물기가 묻어있는, 물만 묻어있는 붓하고 색깔만 묻어있는 붓하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과연 이걸 내보낼 수 있을까? 경계는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 조금 두꺼운 종이로 해야 이렇게 비벼도 좀 이렇게 종이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칠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냥 일반 도화지나 한 200g짜리 종이만 해도 막 벌써 막 그 물기 때문에 이렇게 울거나 이렇게 종이가 살짝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칠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스케치 했었던 아까 요렇게 라인을 만들어 놨었던 그 부분이 이제 중간 톤이거든요. 그 부분을 서서히 이렇게 색감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뒤쪽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니까 색감은 레드 딥 컬러 조금 더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섞어주고 체리의 라인을 좀 예쁘게 다듬어주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지금 이 뭐죠? 꼭다리가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연결을 색깔도 그렇고 그 형태도 그렇고 꼭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시고 잘 시켜주시고 아까 요 물만 묻어있는 붓으로 물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살짝 물감을 당겨 오듯이 그라데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물을 살짝 깔아주고요. 좀 더 보랏빛 바이올렛도 약간 다시 섞어주고 바이올렛하고
퍼머넌트 레드 경계 부분을 살짝 다듬어 주면서, 안쪽을 너무 많이 칠하지는 않아도 돼요. 나 일단 퍼트려 줄 거기 때문에 라인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다시 물붓, 이 그림을 지금 이 그림 촬영을 한 며칠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아직도 못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흐름이 끊기니까 조금 약간 제가 이제 그리는데 흥미가 좀 떨어졌거든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또 최대한 못 느끼시도록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물을 깔고 색을 넣어주고 요 과정을 조금씩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펴주고 색깔 넣어주고 또 색깔 넣은 거 펴주고 또 색깔 넣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넣어주고, 이렇게 지금 여기도 이렇게 패였을 거란 말이죠. 그럼 또 색깔 넣어줬으니까 펴주고, 이 펴낼 때 붓에 묻어있는 물의 양 조절을 굉장히 미세하게 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번진단 말이죠. 이렇게 세밀하게 그려야 될 때는 작은 붓이 편리하겠죠. 물론 이제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 깔 때 아시겠지만 수채화는 이제 안료를 물로 개어서 풀어서 쓰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깔아 주실 때도 아래에 깔려 있는 색감이 그러니까 번지지 않게, 벗겨지지 않게 칠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좀 감으로 익히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힘과 그다음에 붓을 어느 정도의 각도로 높여서 이렇게 칠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많이 해보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항상 그 수업을 했을 때, 할 때 얘기 드리는 게 이 힘의 세기를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손등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붓질을 한번 해드려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깃털 같은 걸로 살짝살짝 스치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살살 이렇게 긁어내듯이 그냥 터치만 한다는 느낌, 되게 미세한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요? 사실 조금 지금 아쉬운 게 이 부분, 요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쨍하게 밝게 나왔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수채화는 뭐 일단 칠하면은 끝이니까 일단 나중에 일단 한번 화이트 물감으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또 그 수정하는 방법도 또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자, 그리고 일단 그림자를 일단 빨간색이 있는 김에 그림자를 한번 좀 칠해볼까요? 그림자는 저희 그 지지난번 영상에서 모카솜 그리기 있었죠? 거기에 무채색 만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꼭 그 방법을 쓰진 않으셔도 되는데 울트라마린에 붉은 컬러를 그냥 아무거나 섞어주세요. 붉은 컬러. 저는 그냥 퍼머넌트 레드 딥 두 개 섞어주시고 옐로우 계열 아무거나. 저는 뭐 저기 뭐죠? 옐로우 워커 살짝 섞었어요. 음, 체리 자체가 붉은 컬러이기 때문에 그림자도 이 붉은 컬러의 그 색감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붉은 컬러에 많이 썼던 이 퍼머넌트 레드 딥을 사용한 거고, 뭐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니까 일단 물을 타서 한번 이렇게 칠해 볼게요. 그러고 옐로우 워커를 조금 더 타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컬러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 두 개를 조금 더 믹싱을 해보면 이거와 이거의 중간 느낌. 그래서 저는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림자 부분에 이렇게 널찍하게 깔아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죠? 물체가 바로 닿는 이 맞닥뜨려지는 부분은 한 1mm 또는 내지 2mm 정도는 띄워놨어요. 왜냐면 거기는 가장 진한 부분이 될 거니까 미리 띄워놓은 거예요. 왜 저희가 그 물을 깔고 칠했던 느낌하고 물을 안 깔고 칠했던 느낌하고 그 자체 느낌이 다르잖아요. 물을 안 칠한 데는 조금 더 진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이 경계 부분은 붓끝으로 모양을 조금 잘 만들어 주시면서 칠하고, 여기는 물을 깔아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아서 퍼질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끝만 이렇게 다듬어 내듯이 이렇게 칠해주면 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물감이 되게 진했어요. 여기서 물감을 거의 다 쓰고 나서 나머지로 바깥쪽을 조금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색깔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소진이 되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그림자도 켜켜이 여러 번 쌓이는 게 조금 더 그 깊이감이 있어 보이니까 너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있죠, 꼭다리. 얘도 좀 더 연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림자는 갈수록 연해지니까 이런 비슷한 이런 그냥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 마르고 나서 한 번 더 들어갈 거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꼭다리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팔레트에 이게 그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닦아주시면 돼요. 되게 쉽죠? 닦아주시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붓을 하나 더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막붓.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막붓을 하나 마련을 해서, 왜 집에 굴러다니는 붓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거는 수명이 다 했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아무붓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휴지로 닦아주세요. 좀 닦아주시고 공간을 좀 마련을 한 다음에, 자, 이제 녹색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기존에 반부 그린하고 비리디언 두 개 짜놨으니까 일단 녹색 컬러 써볼게요. 오늘 얘는 녹색이 살짝 들어간 거지 완전 초록색으로 할 거는 아니거든요. 베이스를 요걸로 깔아 놓은 다음에 어 레드 그린, 죄송해요, 레드 브라운을 살짝 섞어서 톤 다운을 시켜주시고, 갈색으로. 그리고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거에다가 이제 아까 저희 계속 쓰고 있던 물을 깔아 주실 때도, 만약에 붓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그 세필 중에서도 탄력이 있는 거를 사용하셔서 딱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 주시면 돼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 물을 깔아 주시면 되고, 빛이 오는 반대쪽 방향에 이렇게 뒤로 갈수록은 연해지게끔. 지금 거의 진짜 붓끝으로만 살짝살짝 그냥 지나가만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물을 깔아놨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알아서 퍼져요. 그러니까 물을 깔면 퍼진다. 그리고 붓끝만 살짝 닿아도 아주 소량의 물감이 퍼진다. 라는 뭐 요런 거를 기억을 해뒀다가, 특성을 잘 기억해뒀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한번 살짝 꺾임이 있는 곳에 한 번 더 색감을 넣어주면 조금 더 짙게 나오겠죠. 이렇게 막 애써서 이 원통을 다 안 칠해도 돼요. 그리고 굉장히 좁은 부분에 물칠을 해둔 거라서 엄청 빨리 마르거든요. 그러면은 붓끝을 이용해서 이제 반대쪽을
살짝살짝 이렇게 터치만 탁탁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연스럽게 가지 느낌이 딱 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 뒷부분 물칠 그냥 대충 살짝 해주시고, 아까 만들어놨던 요 갈색 톤에 물 약간만 타주시고, 이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면적이 상당히 좁잖아요. 걸레에 물 한번 빼고, 항상 얼마나 걸레에 물이 빠졌는지 오래 그리다 보면은 감으로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도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해봐요. 아, 지금 여기에서 요 정도 물량으로 바뀐 거잖아요. 아, 이 붓에는 이 정도 지금 물량이 묻어 있는구나. 요거를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끝부분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칠해주세요. 그 스케치 한 대로 딱 이렇게 오리듯이 색칠을 하지 마시고, 그냥 서글서글 그냥 좀 덜 칠해줘도 되니까 이렇게 칠해주신 다음에 붓 깨끗이 씻어주시고 물기 쫙 빼고, 물기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밝은 부분에 한번 쓱 꾹 눌러서 다시 닦아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그냥 별거 한 거 없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속임수를 준다는 느낌으로, 왜 우리가 남을 속이면 안 되지만 그림으로 나를 속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게끔 그런 느낌으로 하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말랐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기 쫙 빼서 물감만 살짝 찍은 붓으로 끝으로 그냥 이렇게 터치를, 그래서 어떤 부분은 조금 더 터치해서 굵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칠을 해서 뭔가 진짜 가지 같은 말라 비틀어진 느낌의 그런 가지 느낌을 표현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요쪽 부분에다가 물 한번 깔고 붉은색 살짝만 넣어볼게요. 표시가 나나요? 요렇게. 그러면은 뭔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기가 살짝 꺾여진 듯한 느낌의 요 부분에 붉은 색깔을 약간만, 아까 저희 썼던 요 붉은 색깔 살짝 넣었는데 조금 더 굴곡진 느낌이 들면서 여기 있는 컬러가 이쪽으로 같이 가는 거죠. 여기 있는 색깔이 여기 가고 여기 있는 색깔이 이쪽으로 옴으로 해서 조금 더 하나의 그 완성된 그림처럼 보이게끔 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 저희 이거 만들어 놨던 이거 그림자 컬러 조금 더 진하게 만들었거든요. 위에다가 옐로우 워커 조금 더 타서 황토 계열로 약간 만들어준 다음에 색깔 항상 확인을 하시고,
그림자 라인을 바로 닿는 부분의 그림자 라인을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을 안 깔았어요. 조금 더 진해 보이게 하려고. 그럼 여기는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간혹.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를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불안한 거죠. 빨리 풀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굳어버릴까봐. 경계가 딱 져버릴까봐. 그래서 그 급하게 칠하고 빨리 풀어내는 그런 그게 있거든요. 수채화를 하면은 아마 한 번씩은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얘가 빨리 안 하면은 이 경계가 되게 져가지고 못나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300g 이상의 종이들은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물로, 이 깨끗한 붓이거든요. 붓으로 이렇게 비벼내듯이 자연스럽게 펴주시면 얼마든지 펴지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하실 거. 계속 수채화는 주의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칠했어요.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푸른 걸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물감이 묻어난단 말이죠. 왜냐면 벗겨내서 비벼서 칠하는 거기 때문에 붓에 물감이 묻어나 있어요. 근데 이걸로 여기서부터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색깔이 묻은 상태로 계속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색깔로, 그러니까 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색깔로 색깔을 자꾸 칠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거 하다가 물에 다시 씻어서 다시 물 조절한 다음에 물기 좀 뺀 다음에 다시 힘 조절해서 풀어내고, 또 여기 살짝 묻어난 것 같으면 또 물에 붓 깨끗이 씻어서 물 조절해서 또 나머지 부분 요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물 조절, 힘 조절, 색깔 조절, 그러니까 조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가 조금 더 또렷하게 이제 그림자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채워보고 이제 요 하이라이트 부분 한번 수정을 살짝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물붓으로, 깨끗한 물붓으로 붓을 눕혀서 힘을 빼주신 다음에 물을 깔아주시고, 아까 저희가 많이 만들어 놨던 이 물감을 살짝 채워줄게요. 그리고 물기가 완전히 빠진 또 이 붓으로, 깨끗이 씻은 붓으로 한번 그냥 옆에 살짝만 지나가는 척, 그냥 지나가라고 얘기 드리면은 막 빡빡 긁으시거든요. 그냥 정말 살짝살짝만 건드려주는 척만 해주시고 마무리. 여기도 이렇게
요 라인으로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물 깔고 넣어주시고 그냥 터치만 넣어주는 척, 풀어내는 척 이렇게 해서 중간 톤을 조금만 더 수정을 봐줬고요. 자, 여기 그림자 부분 너무 밝죠? 이 부분은 항상 그림의 완성 단계에서 좀 넣어주는 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때는 저는 울트라마린하고 이 레드 계열 약간 섞어서 좀 보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같은 붉은 계열로 채워버리면 또 여기가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약간의 푸른빛을 살짝 넣어봤습니다. 여기는 울트라마린을 살짝 넣었다가 살짝 다시 걷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거 화이트 부분 한번 칠해볼게요. 세필로 이 화이트 물감, 이 화이트 물감은 저거 미션 미젤로의 디자인 컬러 물감 매트 화이트예요. 얘가 그 발색력, 은폐력이 되게 좋아서 밑에 색감을 이렇게 바로 가려줘요. 그래서 이걸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렇게 되게 쨍하게 잘 그려지죠. 이거를 그냥 두면은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잖아요. 깨끗한 붓으로 물기 거의 없어야 돼요. 얘로 마찬가지 이렇게 경계면을 풀어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색깔 한번 빼주시고 흰색이 계속 묻어서 또 허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 뒤쪽 부분도 약간 비칠 거란 말이죠. 원래 예전에는 제가 옛날에 그림 배울 때만 해도 수채화에서 흰색을 완전히 안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흰색은 여기 뭐라 그러죠? 그 구성, 디자인 할 때만 쓰는 거다라고 배워가지고 흰색에 대한 수채화에서 흰색을 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뭐 요즘은 물감이 워낙 잘 나오니까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는 게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쓴 거랑 안 쓴 거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던 이 자주색에다가 지금 세필을 쓰고 있습니다. 자주색에 울트라마린, 그 다음에 로즈메더 좀 더 써주고요. 요런 애들로 보면은 상처? 뭐라 그러죠, 이거? 그 체리 특유의 그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애들이 있던데 이런 애들을 이렇게 콕 찍어줄게요. 이렇게 너무 많이 찍으면 또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좀 밝은 부분은
찍었다가 지워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찍었다 다시 긁어내는 느낌 있죠? 요거는 사실 좀 스킬이 좀 필요한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화이트 물감 약간 섞어주시고, 약간 찍어주시고, 물기가 거의 없게끔. 그리고 아까 썼던 요 레드 계열에다가 화이트 물감 약간 묻혀주세요. 그럼 약간 핑크 느낌 나겠죠? 요 아이로 어두운 부분 쪽, 그러니까 이 점박이 찍어준 이 위쪽, 그래야 이게 하이라이트 느낌이 날 거거든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이게 거의 안 칠해져요.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이 방향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죠.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자, 요 정도 느낌으로 하고 저는 그림 끝낼 때가 제일 말이 많아지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손은 굉장히 바쁜데 사실 그림에서 찍는 데는 별로 없어요. 자, 그림자를 한 번 더 최고 바닥면에 닿는 부분만 최고로 진짜 최초에 닿는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으면은 요 부분 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콕 찍어준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풀어내주는. 여기가 모양이 살짝 어그러진 것 같거든요. 여기만 살짝 좀 그러니까 그림은 그리다 보면 계획한 대로 좀 되지 않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칠해야지 라고 저희가 스케치하면서 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꼭 그것처럼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노하우로 쌓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요렇게 하면은 괜찮았었던 것 같다라는 뭐 요런 거. 이제 자기만의 그 대처법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만 더 연하게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하게 넣어야 될 부분은 은은하게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 데는 항상 물을 깔아요. 그러고 색감을 넣죠. 자,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지우개로 나머지 부분들 한번 지워볼게요.
오늘 좀 영상이 생각보다 좀 많이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게만 느끼지 마시고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한번 끝까지 완성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